안녕하세요. 요즘 자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금입니다. 이거 주식 시장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금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62%. 이게 뭐냐면 연초 대비 금값 상승률이에요. 와, 진짜 어지간한 주식 저리 가라 할 정도죠. 만약에 올해 코스피 말고 금에 투자하셨다면 지금쯤 아마 입이 귀에 걸리셨을 겁니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을 때니까요. 이 62%라는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혹시 감이 잘 안 오시나요? 그럼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아기 돌반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15년에 25만 원 정도 하던 돌반지 한 돈,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80만 원에 육박합니다. 와, 불과 10년 만에 3배가 넘게 뛰어오른 거예요. 이젠 정말 말 그대로 금값이 되어버렸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던 금은 뭐였죠? 그렇죠. 시장이 막 흔들릴 때 내 돈을 지켜주는 좀 재미는 없어도 든든한 안전자산. 이게 우리가 알던 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슨 고위험 기술주처럼 무섭게 치솟고 있어요. 이제 뭐가 안전자산이고 뭐가 위험자산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금시장은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모든 공식을 그냥 비웃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금값 폭등의 범인으로 항상 지목되던 유력한 용의자들을 하나씩 불러내서 왜 이번엔 그들이 범인이 아닌지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금리. 가장 전통적인 설명이죠.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이 올라가니까 금값도 같이 올라간다. 이게 공식이었잖아요. 과연 이번에도 이 공식이 통할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땡입니다. 완전히 빗나갔어요. 지금 보세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같은 때는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게 훨씬 이득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금리와 금값의 그 끈끈했던 관계가 지금은 그냥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용의자를 소환해 보죠. 바로 인플레이션. 이것도 아주 유력하죠.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금은 그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니까요.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면 사람들이 금으로 몰려드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것도 범인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2.9%예요. 이 정도면 아주 안정적인 수준이거든요.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치솟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 이론으로도 이번 금값 폭등은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슬슬 윤곽이 잡히시죠? 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기존의 평범한 설명으로는 지금 벌어지는 이 기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변덕이 아닙니다. 금시장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게 바로 구조적 변화입니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쉽게 말해 금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지정학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2022년에 전쟁이 터지고 바로 다음 달에 서방이 러시아가 해외에 쌓아뒀건 자산을 무려 3천억 달러나 얼려버렸죠. 이 사건을 지켜보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달러나 유로로 쌓아둔 외환 보유고가 사실은 우리 돈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 뼈아픈 교훈을 얻은 거죠. 미국 국채도 유로화도 정치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든지 동결될 수 있다는 공포. 결국 믿을 건 딱 하나. 내 나라 내 금고 안에 있는 번쩍이는 금괴뿐이라는 걸 전 세계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2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금 수요에서 중앙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이 비중이 20% 이상으로 2배 넘게 폭증합니다. 시장에 갑자기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거대한 큰 손이 등장해서 금을 싹쓸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이렇게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명단을 한번 보시죠.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 그리고 미국과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있는 중국과 터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서방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 특히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전쟁으로 촉발된 중앙은행들의 금 사재기는 정말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두 번째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금값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불러온 전 세계적인 신뢰 위기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가리지 않고 관세를 매기고 동맹국들조차 예측할 수 없는 외교 정책에 시달리게 되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우방국들마저 미국에 대한 믿음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적대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까지 달러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통화 해징. 이게 과거랑 뭐가 다르냐면요. 예전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 금을 샀다면 이제는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주요 통화 시스템 자체를 못 믿겠다는 이유로 금을 사는 겁니다. 아예 종이돈이라는 자산군 자체를 불신하고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대피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제 금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런던과 상하이의 대결이죠. 런던은 그동안 소유권만 서류상으로 거래하는 파생상품 중심의 이른바 종이금 시장을 꽉 쥐고 있었어요. 반면에 상하이는 실제 금괴가 오고 가는 실물 금 시장의 새로운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중국은 자신들과 가까운 나라들이 런던이 아니라 상하이에서 금을 싸고 심지어 그 금을 상하이 금고에 보관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서방이 수백 년간 장악해온 글로벌 금 시장에 균열을 내고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좀 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 놓고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가 끊겼죠. 그 후 약 50년 동안 우리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쓰는 명목화폐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새로운 쇼크가 어쩌면 50년 만에 다시 실물 자산의 시대를 여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금값의 폭등, 이게 과연 단순한 가격 변동일까요? 아니면 지난 50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금융시대가 막을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은 아닐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